제가 아는 협동조합은 이제 한살림밖에 없어서 네, 드리는 아름다우신. 질문인데요. 그 10,000개 넘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중에서 어떤 협동조합이 제일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한살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조합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규모가 처음엔 좋은 마인드로 시작하지만 지금도 당연히 좋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네. 약간 그 정신을 좀 잃고 음. 작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잃었다고까지 말하기 어렵지만 네. 그러니까 철학은 있는데요. 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쟁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규모가 네. 커지다 보니까 네. 왠지 그리고 작은 신자유주의 한국의 시장을 다시 반영하는 느낌. 느낌이 들죠. 네. 한살림만 보면 좀 그런가요? 네. 제가 아는 기업은 그것밖에 없어서 아, 예를 네. 들면 뭐 네. 좋은 품질도 맞지만 직원의 복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네. 이제 가까울이 생기고 네. 급여의 차이가 생기고 그런 모습을 봐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분화된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까 뭐 그런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이제 제가 아는 조합은 한살림뿐이니까 그 예를 들었는데 네. 다른 제가 모르는 네. 더 큰 규모의 어떤 조합들이 그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목표를 잃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규모가 커지다 보면 가치가 서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네. 뭐 음식의 품질 같은 건 저는 소수지만 질을 추구하는데 이제는 뭐 다양성도 추구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어쨌든 그렇게 조합들이 분리해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혹시 사례를 보셨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걸 방법. 혹시 보셨다면 보셨- 네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인데요, 그죠? 일단 협동조합과 관련돼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해주신 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 기업을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윤 추구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윤에 반하는 건 안 하면 돼요. 이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추구할 때는 이거에 거슬리는 건 안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더 시너지를 받거든요. 힘을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살림 조직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조직이니까요. 예를 들면 한살림은 왜 생겼냐면요. 아주 거룩한 뜻을 가지고 생긴 협동조합이에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체, 그러니까 생태적 회계를 하겠다고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래서 모심과 살림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놓은 조직이에요. 이거 동서고금을 털고 제가 볼 때 이런 생활협동조합은 대한민국에 한살림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조합원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조직이어서요. 생태적 회계라뇨. 오후, 모든 생명 그리고 쌀 한 톨에 우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의 종교 수준에 가까운 조직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한살림이 이만큼 성장했겠죠. 그 취지에 맞춰서. 근데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이즈를 감당해야 되는 조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직은 시스템이라는 걸 갈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하게 되고 시스템이 한번 장착이 되면 시스템 밖의 것들을 잘 못 받아들이는 그런 강박 같은 것도 생기고 유연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유연하지 못하면 관료적으로 변한다고 보여져요. 예, 지금 이 문제가 한살림뿐만 아니라 사이즈가 커져가는 조합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예요. 그러면 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이나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냐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의 포커스를. 그래서 조직 분화를 해요. 해결책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뭘 떼어내고 그래서 지역에 뭘 넣어주고 사이즈를 도로 줄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근데? 너무 빨리 말해버렸어요. 아니오라고. 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게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사이즈를 줄이면 되는 게. 왜냐하면 어디도 FM 같은 답이 없어서 그래요. 뭘 하면 그 조직이 잘 된다, 살아남는다가 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예 없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덜 찾아봐서 그런 거죠.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거긴 한데요. 그래서 조직 분화 형태 말고 그럼 뭘 해볼까? 라고 했을 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이 협동조합이 왜 생겼는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이즈가 커져 있는 조직들은 그거를 다시 조합원들과 찾고 묻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가장 슬픈 건 사이즈가 커져 버리면 조합원 참여가 낮아져요. 재밌게도. 그래서 말하는 조합원만 하게 돼요. 말 안 하는 조합은 계속 말을 안 합니다. 말하는 조합원은 똑같은 말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직에 닿지 않아요. 이 말들도. 그래서 어떤 조직들은 어떤 협동조합들은 사이즈를 300명만 넘어도 분화시켜 버려요. 그때 그냥 조합원 수가 300이 넘어버리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분화시키는 경우들도 많아요. 조직 활동을. 이게 컸다가 쪼개면 이미 커지는 사이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숨거든요. 숨어요. 다른 사람들 뒤로. 민주주의가 가장 아름다운 정치 형태라고 하지만 우리가 투표할 때 보면 답답한 분들 있죠. 그죠? 왜 의사를 개진 안 할까 하면 좋을 텐데 똑같아요. 협동조합도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조합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죠. 자, 그러면 그런 거 연구하고 공부하는 니들은 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라고 이제 막 뭐라 해요. 사람들이. 그 뭐냐고 막 이러는데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예, 찾고 있어요.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예.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아직 사회적 대안은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은 없는 모든 조합원들이 성숙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답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수준일 수 없죠. 다들. 네. 되게 애매하죠. 예. 애매해요. 어려운 문제예요. 분화가 답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시도들을 또 안 한다라는 건 그 조합이 진짜 문제인데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건 그나마 뭔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조직 분화했으니까 다 됐어. 조직이 쪼개졌으니까 다 됐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